문재인 6월 항쟁 30주년. 문재인 대통령이 6월 항쟁 30주년 맞이해서 참석을 하셨는데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처음이래요. 네, 이게 또 10년 만에 예. 대통령이 참석한 거라고 예. 하시더라고요. 서울시청 앞이라고 하는 공간이 6월 항쟁, 저도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와이셔츠 부대, 사무직 남자 아저씨들 3, 40대 예. 이런 분들이 주로 몰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이 그게 머릿속에 생생하다는 거죠. 네. 대학생들이 짱돌 화염병 들고 80년대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투쟁을 해왔다면 사회 생활하는 선배들이 예. 모두 몰려 나온 어떤 그런 모양새가 좀 있었고요. 물론 와이셔츠 부대 그 직장인들만 몰려 나온 건 아닌데 그 당시 주류를 이루었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셨다. 저는 그렇게 기억이 만들고요. 30년이라고 하는 거는 세대를 구분할 때 30년으로 구분하잖아요. 남자 어른, 여자 어른이 30살 정도의 평균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세대가 자녀와 아버지와 또 그 자녀 이 세대가 30년 터울로 갔을 때 예. 30년 만에 사실은 민주화의 꽃이 제대로 핀 문재인 대통령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대통령이 당선된 겁니다. 당선되자마자 5.18 겪었죠. 5.18 행사 멋지게 감동 주셨고, 그리고 6월 달로 오니까 바로 6월 항쟁이 또 거기에 딱 얽혀 있고, 그러니까 며칠 징검달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얽혀 있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대통령이 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 6월 항쟁에서 우리가 다른 부분들은 중요한 사건에 대한 부분들은 방송에서 이미 많이 나왔고 공중파에서도 나오고 특집으로 다뤄지지만 우리가 이제 살짝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87년 당시에 호원 선언이 있었잖아요. 전 대가리가 호원 선언을 하고 4.13 호원 선언을 하고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모아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투쟁이 시작된 게 6월 항쟁이었어요. 그게 그 국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예. 약칭으로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에서 시작됐고, 물론 이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의 부산 지역의 거두 두 머리가 예, 노무현 문재인 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두 분 대통령이신 거죠. 예. 네, 이때 학생하고 노동자하고 넥타이 시민들이 전두환 노태우로부터 6.29 항복선언을 이끌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기념 행사를 하고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5.18에 대해 잘 몰랐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북한군이 내려와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 예. 그 암흑한 시기를 지내가지고 결국엔 민주주의가 저는 이렇게 봐요. 4.19, 5.18, 그리고 6월 항쟁, 그리고 2016년부터 17년 사이에 있었던 촛불 항쟁,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게 다 맥이 닿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감동스러운 거는 그 당시에 넥타이 부대에 30대 정도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때 막 태어났거나 했을 그 딸과 함께 행사장에 나와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그러니까 역사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 않습니까? 기념사에 그런 한 줄이 있더라고요. 독재에 맞섰던 87년의 청년이 2017년의 아버지가 되어 광장을 지키고, 도시락을 건넸던 87년의 여고생이 2017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촛불을 든 것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념사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프로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어요. 그 문단에서 도시락을 나누어준 그 예. 여학생이 나오잖아요. 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때 6월 항쟁이 있을 당시에 그 명동 성당에서 연좌농성을 했었어요. 점거농성을. 예. 그때 당시에 점거농성을 할 때 먹을 게 없는데 그 옆에 근처에 있는 여학생들이 도시락을 갖다가 싸다가 와서 넘겨준 거예요. 집에서 맞습니다. 싸워 예, 그 당시에는 이렇게 편의점에서 파는 게 없었으니까 그런 거를 시스템이. 해자 도시락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 벤또 같은 거 도시락 예. 싸가지고 다니던 시절이라. 벤토요? 저 친일파 저. 토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서 여러 가지를 좀 봤는데, 호언이라고 하는 게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못 뽑는다는 간선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고, 네. 그래서 직선제 쟁취하는 게 87년의 화두였단 말이에요. 네. 결국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되면 국민의 눈치를 보는 위정자들이 국민을 잘 살게 해줄 거야라는 그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있는 건데, 근데 그게 민주주의는 많이 확립되어 왔고, 그러니까 사실은 결정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됐던 사람도 국민에 의해서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게 저는 민주주의의 극점을 저는 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했던 말이 그거예요.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다. 그래서 경제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제 민주주의의 단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단순히 경제민주주의는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지랑도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어떤 수준을 한 단계 좀 올려보자라고 하는 그런 포부랄까 이런 걸 네. 이야기한 거죠. 그 말이 이렇게 했다 표현됐어요.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6월 10일 그 행사장 그 기념사에 정말 명문이 많이 나왔거든요. 명언들이. 민주주의는 물처럼 흐를 때 더욱 강력하다. 이것도 예. 뭔가 귀에 빡 꽂히는 정말 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트위터 한번 보겠습니다. 민병두 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광주에서 5.18을 부활시키고 봉화에서 성공하는 정부에 대한 다짐을 했다. 현충일에는 애국과 통합을, 6월 항쟁기념사에서는 후퇴하지 않는 제도민주주의와 밥의 민주주의를 말하였다. 재헌절 광복절 메시지가 기다려지는 사회적 중독 현상이 퍼지고 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더 탈정님이 자유당 패거리들을 이 땅에서 소멸시켜야 6월 항쟁을 마무리하는 것. 이번에 그 이야기도 했었죠. 그 자유당 인간들이 그 개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60 항쟁의 6월 항쟁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개헌을 하겠다고 그런 뭐 말도 똥도 개소리도 아닌 이상한 막 소리를 냈는데 정말 이 인간들은 공부 안 하나 봐요. 그 역사만 빼고 다 공부하나 봐요. 그 이야기는 또 다음 키워드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천히 하시고. 예. 달님 딸버떼님의 트윗입니다. 6월 항쟁 때 국민의당 사람들은 뭐 했지? 박주선 검사로 잘 나가다 영국 유학 중. 정동영 MBC 재직 중이었죠. 박지원 미국 사업가였고 주승용 시골에서 사업하고 있었고 유승엽 행시 패스하고 도청 근무. 황주홍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었고 김동철은 은행에서 재직 중이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분들이 다 호남권인데요. 그 과실을 자기들이 다 따먹었구만. 예. 같이 노력하시는 분 별로 없구만. 그러게요. 또 다른 분. 나비님이 이한열 열사 죽고 김기춘 근조 훈장 받았다. 60 항쟁 정신 이어받은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니 김기춘의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를 정도로 불안한 거 아닌가? 영화 죽어야 사는 여자처럼 김기춘과 이명박근혜 떨거지들은 나라가 죽어야 사는 인간들이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그 자유당 인간들은 나라가 죽어야 너희들이 사는 인간들이냐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행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옆에 박종철 여사 어머니하고 이한열 여사 형님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왔던 장면이 있었고요. 우리 같은 세대들한테는요, 이한열, 박종철은 정말 신화적인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공권력의 무자비한 하나는 고문, 하나는 최루탄을 직접 맞는 이 상황으로 그런 분들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거거든요. 대학생을 죽였네. 예. 서울대를 보냈어요. 자식을. 연세대를 보냈어요. 자식을. 근데 그 자식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지 못하고 시위 현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그 비슷한 이야기로 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 유시민의 항소유효소라는 게 실검 무슨 일이 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비슷한 거죠. 항소유효소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분노하지 않으면 그 시대의 학생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어떤 분들이 돌아가신 뒤에 사람들이 분노해서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그런 것들이 결국 민주주의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번 촛불이 더 위대한 겁니다. 이번 촛불은 사실상 희생자가 없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얼만큼 박근혜가 이상한 짓을 했는지 느껴지는 그런 거고요. 근데 저한테는 이런 시위나 집회가 굉장히 친숙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조선대 앞에 살았었기 때문에 이 이한열, 박종철 이 이름은 제가 나중에 그냥 굉장히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너무 잘 아는 사람 같은. 그리고 너무 많은 벽보와 포스터와 그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항상 보도블럭 깨가지고 던지는 모습을 그냥 집 앞에서 봤었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걸 나중에 알았을 때는 그때 오는 감동이 되게 컸었는데 이게 나중에 암암리에 제 인생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이 드는 게 97년 한 총련 사태가 연대 앞에서 또 일어났을 때 뉴스에서 보고 그때는 제가 고3이었거든요. 아, 내가 저기 가야겠다는 생각이 엄청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꼭 저기를 가야겠다. 그리고 꼭 나도 사회학과를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명박을 찍은 뭔가 맥락이 안 맞네요. 석거대자고 했습니다.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여사님이나 그 박종철 열사 어머님 분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육아협이라고 전국 민주 육아족 협의회 그 단체에서 같이 생활하시는데 거기 어르신들 생활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저는 그 단체 그 가까이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 우연찮게 인연이 돼서 이분들 뭐 빵 셔틀, 뭐 담배 셔틀, 뭐 간식 셔틀 많이 했었거든요. 그분들 그 지내시는 거 보면 민주주의의 미래가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상상을 많이 했었어요. 다 남이잖아요. 근데 공통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먼저 잃었다는 그 공통점 하나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지향하시는 게 너무나 똑같고 서로를 그 챙겨주고 대하는 이런 태도가 너무나 똑같으니까 돈 한 푼 없는 단체였거든요. 근데 뭔가 떨어지는 날이 없어요. 항상 뭔가 넘치게 이웃을 불러서 같이 먹을 뭔가가 있었고 항상 이렇게 재밌게 그 같이 어울려서 지내시고 그리고 싸움해야 되는 투쟁의 장소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가셔서 같이 싸워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왜 작은 차이로 우리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상대는 저기 있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절대 죽지 말고 살아서 같이 하자. 이제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모든 투쟁 사업장이나 이렇게 분쟁 때마다 같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정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실현되고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받으면 서로 저렇게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촛불 연대기수 사람이 먼저다님의 트윗입니다. 두 청년은 경상도 청년 박종철, 전라도 청년 이한열, 60항쟁, 6.29 선언, 세상을 바꿔달라고, 미안하고 무겁다. 민주주의의 꽃, 촛불 행진으로 피었고 청년의 명령은 하나 되어 새 출발하라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그 로이터 기자가 찍은 그 유명한 연세대 이한열 열사님의 그 사진 있잖아요. 그걸 첨부해 주셨는데 이걸 정말 볼 때마다 가슴이 무겁죠. 그때 그 이한열 열사가 체류탄에 맞아서 쓰러질 때 사진 찍었던 분이 킴 뉴튼 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행사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찍은 사진을 직접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역사는 다 그렇게 기록됩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스마트폰으로 수도 없이 많은 기록이 남을 거예요. 맞아요. 그 현장의 그 참혹함이랄까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학생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경경들이 쏜 최루탄에 맞아가지고 쓰러져갖고 죽어요. 그런 건 보통 일이 사실 아니거든요. 상징적인 장면이고. 그때 이제 계셨던 무슨 뭐 우상호 전 원내대표라든지 우현 씨 또 뭐 안내상 씨 뭐 이런 분들에 대한 화제의 거리도 좀 있고요. 1년 전 우상호 의원 연세대에서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제가 이 연세대학교의 학생회장이었는데 민주광장 앞 집회에서 오늘은 나가서 절대로 후퇴하지 말자. 화염병도 없고 강목도 없지만 경찰의 체류탄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물러서면 많은 국민이 같이 물러설 거다. 그렇게 연설해놓고 막상 이 자리에서 체류탄이 터질 때 저는 도망갔습니다. 교문 안쪽으로 저는 도주했어요. 유일하게 물러서지 않았던 이한열 군이 체류탄에 맞은 것입니다. 그는 저같이 비겁했던 선배들을 대신해서 말로만 투쟁하자고 했던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숨진 것입니다. 그래서 29년간 너무너무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뭐하고 어느 대표가 되면 뭐하고 저는 이 생명 하나를 지키지 못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과거의 일이니까 재수 없었던 일이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젊은이들의 희생 속에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이한열의 희생이 헛된 것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싸우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권력자들, 특권층들, 그들과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행사 끝나고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는데 청와대 앞에서도 내리셔가지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랑 또 악수 다 나누고 이 양반 또 청와대 들어가시더니 청와대에서 왜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산책하시면서 만나면 그냥 악수해 이렇게. 근데 이게 신기하고 재밌는 게
박근혜가 이명박이 그랬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도열한 느낌이 들 텐데 그냥 지나가면서 악수해 그러면 일하다가 악수 받고 또 일하고 그래요. 저쪽에는 청와대 직원도 그냥 무시로 지나다니고 굉장히 자유스러운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당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30주년 기념 행사에 들렀다가 청와대로 복귀하는 와중에 청와대 앞에 분수대 광장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군악대들이 나와서 공연하고 일반 시민들이 보고 있었는데 들어가시다 말고 내린 거예요. 그리고 같이 구경한 거야 시민들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막 같이 사진 찍자 그러니까 다 응해주고 그리고 군악대 군 장병들한테도 다 이렇게 악수해주고 같이 사진도 찍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들어갔는데 요즘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경무에 시달려가지고 점심 먹고 좀 쉬려고 했는데 아이쿠. 갑자기 직원 식당에 가가지고서 같이 밥 먹고선 산책을 가자고 그러는 바람에 또 딸려가는 거야. 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니까 뭐 이게 강압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안 따라다닐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쉬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부터 굉장히 불호가 있었던 거 있었죠. 그 오바마 짤, 그 청소원하고 백악관에서 네, 주먹 마주치는 거. 네. 그거하고 비슷한 경우였어요. 아마 정원 관리 아마 이런 하시는 분 같은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산책 중에 만나니까 악수를 하고 자연스럽게 뭐 연출된 것도 아니었어요. 제대로 된 사진도 없어 그래서 연출된 게 아니어서 괜찮은 것 같았어요. 6월 항쟁 30주년 행사장에서 김정숙 여사가 열정적으로 따라 불러서 감동을 준 광야에서 짙기는 사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의 피오름이다. 우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기 있다. 해 뜨는
항쟁에서 우리가 다른 부분들은 중요한 사건에 대한 부분들은 방송에서 이미 많이 나왔고 공중파에서도 나오고 특집으로 다뤄지지만 우리가 이제 살짝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87년 당시에 호원 선언이 있었잖아요. 전 대가리가 호원 선언을 하고 4.13 호원 선언을 하고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모아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투쟁이 시작된 게 6월 항쟁이었어요. 그게 그 국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예. 약칭으로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에서 시작됐고 물론 이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의 부산 지역의 거두 두 머리가 예, 노무현 문재인 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두 분 대통령이신 거죠. 예. 네, 이때 학생하고 노동자하고 넥타이 시민들이 전주와 노태우로부터 6.29 항복선언을 이끌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이야기가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기념 행사를 하고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5.18에 대해 잘 몰랐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북한군이 내려와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 예. 그 암흑한 시기를 지내가지고 결국에 민주주의가 저는 이렇게 봐요. 4.19, 5.18 그리고 6월 항쟁 그리고 2016년부터 17년 사이에 있었던 촛불 항쟁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게 다 맥이 다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감동스러운 거는 그 당시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직선제 쟁취하는 게 87년의 화두였단 말이에요. 네. 결국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되면 국민의 눈치를 보는 위정자들이 국민을 잘 살게 해줄 거야라는 그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있는 건데, 근데 그게 민주주의는 많이 확립되어 왔고, 그러니까 사실은 결정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됐던 사람도 국민에 의해서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게 저는 민주주의 극점을 저는 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했던 말이 그거예요.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다. 그래서 경제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제 민주주의의 단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단순히 경제민주주의는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지랑도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어떤 수준을 한 단계 좀 올려보자라고 하는 그런 포부랄까 이런 걸 네. 이야기한 거죠. 그 말이 이렇게 했다 표현됐어요.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6월 10일 그 행사장 그 기념사에 정말 명문이 많이 나왔거든요. 명언들이. 민주주의는 물처럼 흐를 때 더욱 강력하다. 이것도 뭔가 귀에 빡 꽂히는 정말 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트위터 한번 보겠습니다. 민병두 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광주에서 5.18을 부활시키고 봉화에서 성공하는 정부에 대한 다짐을 했다. 현충일에는 애국과 통합을, 6월 항쟁기념사에서는 후퇴하지 않는 제도민주주의와 밥의 민주주의를 말하였다. 재헌절 광복절 메시지가 기다려지는 사회적 중독 현상이 퍼지고 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더 탈정님이 자유당 패거리들을 이 땅에서 소멸시켜야 6월 항쟁을 마무리하는 것. 이번에 그 이야기도 했었죠. 그 자유당 인간들이 그 개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60 항쟁의 6월 항쟁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개헌을 하겠다고 그런 뭐 말도 똥도 개소리도 아닌 이상한 막 소리를 냈는데 정말 이 인간들은 공부 안 하나 봐요. 그 역사만 빼고 다 공부하나 봐요. 그 이야기는 또 다음 키워드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천히 하시고. 예. 달님 딸버떼님의 트윗입니다. 6월 항쟁 때 국민에 대한 사람들은 뭐 했지? 박주선 검사로 잘 나가다 영국 유학 중. 정동영 MBC 재직 중이었죠. 박지원 미국 사업가였고 주승용 시골에서 사업하고 있었고 유승엽 행신 패스하고 도청 근무. 황주홍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었고 김동철은 은행에서 재직 중이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분들이 다 호남권인데요. 그 과실을 자기들이 다 따먹었구만. 예. 같이 노력하시는 분 별로 없구만. 그러게요. 또 다른 분. 나비님이 이한열 열사 죽고 김기춘 근조 훈장 받았다. 60 항쟁 정신 이어받은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니 김기춘의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를. 당시에 넥타이 부대에 30대 정도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때 막 태어났거나 했을 그 딸과 함께 행사장에 나와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그러니까 역사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 않습니까? 기념사에 그런 한 줄이 있더라고요. 독재에 맞섰던 87년의 청년이 2017년의 아버지가 되어 광장을 지키고 도시락을 건넸던 87년의 여고생이 2017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촛불을 든 것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념사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프라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어요. 그 문단에서
도시락을 나누어준 그 예. 여학생이 나오잖아요. 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때 6월 항쟁이 있을 당시에 그 명동 성당에서 연좌농성을 했었어요. 점거농성을. 예. 그때 당시에 점거농성을 할 때 먹을 게 없는데 그 옆에 근처에 있는 여학생들이 도시락을 갖다가 싸다가 와서 넘겨준 거예요. 집에서 맞습니다. 싸워서 예, 그 당시에는 이렇게 편의점에서 파는 게 없었으니까 그런 거를 시스템이 해자 도시락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 벤또 같은 거 도시락 그 예. 싸가지고 다니던 시절이라 벤또요? 저 친일파 저. 토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서 여러 가지를 좀 봤는데 호언이라고 하는 게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못 뽑는다는 간선을 계속 유지하겠다. 문재인 6월 항쟁 30주년. 문재인 대통령이 6월 항쟁 30주년 맞이해서 참석을 하셨는데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처음이래요. 예, 이게 또 예. 10년 만에 예. 대통령이 참석한 거라고 예. 하시더라고요. 서울시청 앞이라고 하는 공간이 6월 항쟁 저도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와이셔츠 부대, 사무직 남자 아저씨들 3, 40대 예. 이런 분들이 주로 몰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이 그게 머릿속에 생생하다는 거죠. 네. 대학생들이 짱돌 화염병 들고 80년대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투쟁을 해왔다면 사회생활하는 선배들이 예. 모두 몰려 나온 어떤 그런 모양새가 좀 있었고요. 물론 와이셔츠 부대 그 직장인들만 몰려 나온 건 아니죠. 아닌데 그 당시 주류를 이루었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셨다. 저는 그렇게 기억이 만들고요. 30년이라고 하는 거는 세대를 구분할 때 30년으로 구분하잖아요. 남자 어른, 여자 어른이 30살 정도의 평균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세대가 자녀와 아버지와 또 그 자녀 이 세대가 30년 터걸로 갔을 때 예. 30년 만에 사실은 민주화의 꽃이 제대로 핀 문재인 대통령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대통령이 당선된 겁니다. 당선되자마자 5.18 겪었죠. 5.18 행사 멋지게 감동 주셨고 그리고 6월 달로 오니까 바로 6월 항쟁이 또 거기에 딱 얽혀 있고 그러니까 며칠 징검달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얽혀 있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대통령이 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 6월